여러분,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치매 판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직접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양원을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선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어머니가 남긴 단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관을 바꿔놓을 테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종합병원 신경과 진료실.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정말 치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보호자분. MRI 결과와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됩니다. 초기 단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치매는 완치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다만 약물 치료와 적절한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차 기억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현재는 초기이지만 2년에서 3년 후면 중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가 되면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식사, 옷 입기, 화장실 사용까지도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가 되면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침대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료실 문을 나선 두 형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올해 45,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40,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어떡하지?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그래, 그게 낫겠다. 두 형제는 어머니가 계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머, 민준이, 민호야. 너희들 오늘 같이 왔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오랜만에 형이랑 같이 들렀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근데 뭘 먹었더라? 아, 김치찌개. 김치찌개 끓여 먹었지. 민준이는 냉장고를 슬쩍 열어봤습니다. 김치찌개 흔적은 없었습니다. 설거지통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점심 드신 거 맞아요? 아니, 먹었다니까. 왜 자꾸 물어보니? 내가 날 치매 환자로 보나?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여쭤본 거예요. 민준이와 민호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내 오셨습니다. 엄마, 저희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 누가 아프니? 아니, 엄마 검사 결과 나와서요. 지난주에 엄마 모시고 갔었잖아요. 그랬니? 내가 언제 병원에 갔었지? 두 형제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일인데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뭐가 안 좋은데? 암이라도 걸렸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엄마,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신다고 하네요. 기억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걱정 마라. 엄마는 아직 팔팔해.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치매? 내가 치매라고? 말도 안 돼. 엄마, 진정하세요. 아직 초기라서 약 드시면서 잘 관리하면 괜찮대요. 내가 무슨 치매야. 나 멀쩡해. 너희들이 날 요양원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습니다. 형, 어떡해? 일단 엄마가 진정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1시간쯤 지나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엄마가 정말 치매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초기니까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근데 엄마 혼자 여기서 사는 거 이제 위험하다며?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아니야. 당장은 안 그래 보여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형 말이 맞아. 엄마,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민호도 놀란 표정으로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내 집이 방도 하나 더 있고 수진이도 집에 있으니까 낮에도 엄마 보살필 수 있어. 형수님한테 물어보기는 한 거야? 물어봤어. 수진이도 그게 좋겠다고 했어. 민준아, 고맙긴 한데 엄마가 내 집에 가면 너희 부부 생활도 불편하고. 엄마, 괜찮아요. 우리 집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민호는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뭘 더 생각해?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 그렇긴 한데 형수님도 직장 다니시잖아. 낮에 엄마 혼자 계시면 마찬가지 아니야? 수진이가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엄마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뭐? 형수님이 직장을 그만둬?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너무해? 엄마가 우선이지. 형,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봐. 다른 방법? 무슨 다른 방법?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때? 뭐? 요양원?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형, 오해하지 마. 나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 거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엄마를 버리는 게 맞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요즘 요양원도 시설이 좋고 전문 간병인도 있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집에서보다 나을 수도 있어. 야, 박민호.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를 남한테 맡기자고? 남이 아니라 전문가들이잖아. 치매 환자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한계? 내가 못하니까 한계지. 나는 할 수 있어. 형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수님은? 형수님 인생은 생각 안 해봤어? 그건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엄마 일인데 내가 왜 상관 안 해? 나도 엄마 아들이야. 그럼 내가 모셔. 내 집으로 모셔가든지. 형, 너도 알잖아. 내가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나도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요양원 보내자. 그게 내 효도야? 효도가 무조건 집에서 모시는 거야? 엄마한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진짜 효도 아니야? 더 나은 환경? 낯선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더 나은 환경이라고? 형은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 요양원이면 치매 환자들이 많으니까 프로그램도 있고 재활 치료도 받을 수 있어. 프로그램? 재활 치료? 그런 거 다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야. 결국 엄마는 방 한 칸에 갇혀서 외롭게 지내시게 돼. 형, 편견이야. 요즘 요양원들 한번 알아보기나 했어? 알아볼 필요도 없어. 어떤 요양원이든 집만 못해.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이야기의 반전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방에서 나온 어머니가 두 아들의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너희들 그만해. 엄마, 엄마가 들으셨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엄마. 괜찮다. 너희들 마음 다 안다. 민준이는 엄마 걱정되니까 집으로 모시겠다는 거고, 민우는 현실적인 걸 생각해서 요양원 얘기하는 거지. 엄마, 엄마는 괜찮아. 아직 멀쩡하니까. 조금만 더 혼자 살다가 정말 안 되면 그때 생각하자. 하지만 엄마 의사 선생님이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하다고. 알았어, 알았어. 근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너희들 그만 가라. 엄마 좀 쉬어야겠다. 알겠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두 형제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도 엄마 걱정돼.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현실? 내가 말하는 현실이 뭔데? 엄마를 남한테 맡기는 게 현실이야? 형, 나도 마음 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야. 하지만 형수님 인생도 생각해봐.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 그만두고 엄마 간병하게 만드는 게 맞아? 그건 우리 부부 문제야. 부부 문제로만 끝나면 좋겠지. 하지만 형, 치매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결국 형수님 건강도 망가지고 형 부부 사이도 나빠질 거야. 그래도 내 엄마야. 내가 감당해야지. 감당? 형은 회사 다니잖아. 결국 형수님 혼자 감당하게 되는 거야. 민호야, 너는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엄마를 돈으로 계산하고 효율로 계산하고 나는 현실적인 거야. 형은 너무 감정적이야. 감정적? 부모 봉양하는 게 감정적인 거야? 형, 부모 봉양이랑 무조건 집에서 모시는 건 다른 거야. 엄마한테 제일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진짜 봉양이야. 요양원이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 말도 안 돼. 형, 요즘 요양원들 정말 좋아. 내가 알아본 곳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하는데 1인실에 간병인도 붙고 물리치료도 받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300만 원? 그걸 누가 내는데? 반반 내면 되잖아. 형이랑 나랑 150씩? 너 미쳤어? 나는 형수 직장 그만두면 우리 집 수입이 반 토막 나. 거기다 150씩 내라고? 그럼 형은 얼마 낼 수 있는데? 나는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실 거니까 돈 안 들어. 형, 그게 말이 돼? 내가 직접 모시겠다고 해놓고 돈은 안 낸다고? 내가 직접 모시는데 왜 돈을 내? 오히려 너한테 생활비 보태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너는 편하게 돈만 내고 나는 힘들게 모시면서 돈도 쓰고 그럼 형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그럼 엄마 모시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생활비나 보태. 생활비? 얼마나? 한 달에 100은 줘야지. 식비, 병원비, 약값 다 들어가는데. 형, 그건 너무 많아. 형수님도 직장 다니실 때는 두 분 벌이잖아. 수진이 그만두잖아. 그럼 당연히 내가 보태야지. 형, 그럼 나는 요양원에 150 내는 거랑 똑같잖아. 차라리 요양원이 낫지. 그래, 내 생각은 그렇겠지. 편한 게 최고지, 뭐. 형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형수님 희생시켜 놓고 나한테 돈까지 받겠다고? 희생? 이게 희생이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형, 말 조심해. 형수님 욕하는 거야? 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하잖아. 형,
형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자기 일까지 그만두면서 모시겠다는데. 그래, 수진이는 착하지. 근데 너는 뭐야? 동생이라는 놈이 형수한테 다 떠맡기고 자기는 돈도 안 내고. 형, 나도 형편이 어려워. 회사가 지금 적자야.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 그래, 너만 어려워. 나는 여유 있는 줄 아나? 애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집 대출금. 나도 빠듯해. 그럼 우리 둘 다 어려우면 요양원밖에 답이 없잖아. 그게 답이라고? 엄마를 남한테 맡기는 게 답이라고? 형, 남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라니까. 전문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야? 그 사람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줄 것 같아? 형, 그래도 그게 직업이잖아. 책임감 있게 하지. 책임감? 뉴스 안 봐?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사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일부 나쁜 곳이고 좋은 곳도 많아. 어떻게 확신해? 우리가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는데. 형, 그럼 형이 집에서 모신다고 해서 24시간 지켜볼 수 있어? 형은 회사 가야 되잖아. 그래도 우리 가족이 있잖아. 형, 솔직히 말해봐. 형은 낮에 회사에 있고 형수님 혼자서 엄마 돌보다가 지치면 어떡하게? 그래도 집이 낫지. 엄마가 편하시지. 엄마가 편하실까? 아들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더 힘드실 수도 있어. 그건 내 생각이고, 형도 내 생각이고,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다가 민호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형,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더 얘기해도 평행선일 것 같아. 그래, 가라. 어차피 너랑은 얘기가 안 통해. 형도 생각해봐. 형수님 인생도 소중해. 내 마누라 걱정은 내가 할게. 너나 내일이나 신경 써. 민호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서서 동생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정말 저 녀석이 내 동생 맞나? 민준이도 자기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동생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어머,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녁 다 식었잖아요. 미안, 민호랑 얘기하다가 늦었어. 어머니는 어떠세요? 의사가 치매 초기래. 어머, 그럼 어떡해요? 당신, 우리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거 괜찮지? 당연하죠. 제가 모실게요. 고마워. 근데 회사는 정말 그만둬도 돼?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민준이의 아내 수지는 올해 42, 외국계 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연봉도 괜찮고 승진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민호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무슨 소리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요양원이요? 응.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동생 녀석이 효도가 뭔지도 모르고 저도 요양원은 좀 그렇네요. 그렇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어머니를 저희가 모셔야죠. 고마워, 여보. 당신이 이해해줘서.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민준이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호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왔어? 응, 다녀왔어. 장모님은 어떠셨어? 의사가 치매래. 어머, 그럼 어떡해? 형이 자기 집으로 모시겠대. 형님이요? 형수님은 뭐래? 형수도 괜찮대. 근데 당신 표정이 별로네. 무슨 일 있어? 형이랑 싸웠어. 왜요? 내가 요양원 얘기를 꺼냈거든. 그랬더니 형이 완전 화를 내더라. 당연하지. 형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셨을 거야. 하지만 여보, 현실적으로 요양원이 답이야.
형수가 직장까지 그만둔다고 하던데 그게 말이 돼? 형수님도 동의하셨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막상 모시고 나면 달라질 거야. 치매 간병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모셔야죠. 여보, 당신이라면 우리 엄마 모시겠어? 민호의 아내 지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내 질문에 대답 좀 해봐. 글쎄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요양원 얘기를 한 거야. 형수님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근데 당신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형편에 그럴 여유 있어요? 그게 문제야. 형이 돈을 내야 하는데 자기는 직접 모실 거니까 안 낸대. 그럼 어떡하게요? 내가 혼자 내기는 힘들어. 한 달에 300이면 우리 회사 형편에 감당이 안 돼. 그럼 형님하고 더 얘기해 봐야죠. 더 얘기해 봤자 소용없어. 형은 무조건 자기가 모시겠다는 입장이야.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 다 고집이 세서 탈이네요.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어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건가? 어머니는 봉투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점심시간 민준이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네, 당신. 엄마 상태 좀 봐줄 수 있어? 혼자 계시는데 걱정돼서. 제가 퇴근하고 들를게요. 아니, 지금 좀 가봐줘. 회사 조퇴해도 돼. 당신 오늘 중요한 회의 있는데 조퇴는 좀 그래요. 그럼 점심시간에라도 잠깐 다녀와. 알았어요. 다녀올게요. 수지는 점심시간에 시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 수진아. 너 어쩐 일이니? 점심 드셨나 해서요. 먹었어, 먹었어. 김밥 먹었어. 수진이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김밥 흔적은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그럼 거짓말하겠니? 어머니, 제가 점심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회사 가야지. 괜찮아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수지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계란죽을 끓였습니다. 자, 드세요. 고맙구나, 수진아. 미안해. 왜요? 너희들한테 짐이 돼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당연히 모셔야죠. 민준이가 나를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던데 정말 괜찮겠니? 물론이죠. 저희 집에 오세요. 근데 너 직장 그만둔대? 네, 어머니 돌봐드려야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수진아, 너 울고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죄송한데 저 이제 회사 가봐야 해요. 그래, 가거라. 고맙다. 수지는 시어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회사로 돌아온 수지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응, 무슨 일이야? 죄송한데 제가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요.
제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 씨, 그건 좀 생각해봐. 지금 승진 앞두고 있잖아. 그리고 요양보호사 고용하면 안 돼? 저희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남편이 직접 모셔야 한다고 해서요. 남편분 설득해봐. 수진 씨 커리어도 중요하잖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수진은 자리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를. 퇴근 후 수진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정말 회사 그만둬야 해요? 당연하지. 엄마 누가 돌봐?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면 안 될까요? 남이 돌보는 거랑 가족이 돌보는 거랑 같아? 하지만 제 커리어도 당신 커리어가 엄마보다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당신도 민호처럼 요양원 보내자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말해봐. 저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10년 넘게 쌓아온 제 일도 소중하거든요. 일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엄마는 기다려주지 않아. 치매는 점점 나빠지는 거야.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빈 방을 정리하고 어머니가 쓰실 침대와 가구를 새로 샀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충분할까? 좋아 보여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진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한편 민호는 혼자서 요양원들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박민호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시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1인실은 넓고 쾌적해 보였습니다. 여기는 1인실입니다. 개인 화장실도 있고 TV도 있습니다. 좋네요. 간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인당 한 분의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정됩니다. 식사, 목욕, 약 복용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인지치료 프로그램,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죠? 1인실 기준으로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이요? 네, 간병비, 식비, 프로그램 참가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형이랑 반반 나눠도 175만 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좀 더 저렴한 옵션은 없나요? 2인실이나 4인실로 하시면 좀 더 저렴합니다. 얼마나요? 2인실은 250만 원, 4인실은 200만 원입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요양원을 나온 민호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왜? 요양원 다녀왔어. 그래서? 시설 진짜 좋더라. 1인실에 전담 간병인도 있고. 그래서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형, 한 번만 같이 가서 보자.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나는 관심 없어. 형, 제발 한 번만 봐줘. 형수님을 위해서라도. 수진이는 괜찮대. 걱정 마. 형, 정말 고집 피우지 마. 고집? 내가 고집을 피우는 거야? 너야말로 고집 아니야? 형, 나는 다음 주에 엄마 우리 집으로 모셔올 거야. 너도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어. 형,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나는 형이 엄마 모시는 거 반대야. 그리고 형이 엄마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면 나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뭐, 너 정말 그럴 거야? 당연하지. 형 혼자 결정한 거잖아. 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동의? 내가 요양원만 우기니까 동의를 어떻게 구해? 나도 엄마 아들이야. 내 의견도 중요해. 내 의견? 엄마 버리자는 게 내 의견이잖아. 형, 말 조심해. 나는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자는 거야. 더 나은 환경? 웃기지 마.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건 가족 곁이야. 형은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 독선적? 부모 모시는 게 독선이야? 형, 나도 엄마 걱정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양원이 답이라고. 현실적, 현실적. 너는 맨날 현실적이란 말만 하네. 그래, 나는 현실적이야. 형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 안 해. 감정? 부모 봉양이 감정이야? 형, 더 이상 얘기 안 돼. 형 맘대로 해. 민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준이는 화가 나서 핸드폰을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저 녀석이 정말. 다음 주 토요일 민준이는 이사 트럭을 가지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으로 가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 알고 있어. 짐은 다 싸셨어요? 응, 다 싸놨어. 하지만 어머니의 짐은 제대로 쌓이지 않았습니다. 겨울 옷과 여름 옷이 뒤섞여 있었고 필요 없는 물건들도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자. 수진이가 와서 어머니 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 나는 필요한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필요하면 나중에 가져오면 돼요. 짐을 다 실고 민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우리 어디 가는 거니? 엄마, 우리 집 가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엄마. 민준이는 룸미러로 뒷좌석의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준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32평, 방 3개짜리였습니다. 어머니, 다 오셨어요. 이제 이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고맙다, 수진아. 이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새 침대, 새 옷장, 작은 TV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다 새 거네. 괜히 돈 썼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시더니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그래야겠다.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민준이와 수지는 거실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왜 울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민준이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짐을 지운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고마워. 그날 저녁 가족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의 두 자녀, 고등학생 아들 준서와 중학생 딸 서연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 오신 거 환영해요. 고맙다, 준서야. 할머니, 저도 환영해요. 서연아, 고맙구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수저를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손에 힘이 없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어머니를 도와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엄마, 씻으시고 주무세요. 그래야지.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들어가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아, 미안한데 욕실이 어디니? 어머니, 방 안에 욕실 있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은 어머니를 도와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옷을 입혀드렸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너 정말 착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미안해, 짐이 돼서. 무슨 말씀이세요?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밤 11시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민준이와 수진은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응? 무슨 소리? 저기 거실 쪽에서. 두 사람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을 배회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민준아, 너 누구니? 엄마, 저예요. 아들 민준이요. 아, 민준이구나.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무슨 일이세요? 왜 안 주무세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내 방이 어디더라? 엄마, 이쪽이에요. 민준이는 어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화장실은 방 안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1시간 후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거실을 배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여기가 어디니? 내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오늘 오셨잖아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다시 주무세요. 이런 일이 그날 밤에만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피곤한 얼굴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어젯밤에 좀 놀랐지만 앞으로 계속 이럴 텐데 익숙해지겠죠, 뭐.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민준이는 출근했고 수진은 집에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수진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응, 고맙다. 식사 후 수진은 설거지를 하고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수진아, 나 화장실 좀 가야겠다. 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할 수 있어.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는 혼자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란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미끄러졌어.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뭐, 크게 다치셨어?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신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괜찮아, 진정해. 내가 빨리 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사 일 보세요.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수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인데
나는 벌써 이렇게 힘들다니. 점심시간 수지는 어머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응, 고맙다. 근데 너 누구니?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며느리. 아, 수진이구나.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식사 중에도 어머니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 아, 그렇구나. 5분 후. 여기가 어디니?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수지는 인내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녁, 민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정말 괜찮아요. 오늘 어떠셨어? 그냥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남편 몰래 울었습니다. 이틀째, 3일째, 나흘째. 수진의 하루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식사 준비, 화장실 보조, 목욕 도움, 약 챙기기, 밤중 배회 대응.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수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보, 저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어머니 돌보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야. 익숙해진다고 나아질까요? 어머니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남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 여보, 저 요양보호사라도 고용하면 안 될까요?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저 민호예요. 민호야. 무슨 일이니? 형수님,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어. 그럴 줄 알았어요. 형수님,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요. 민호야, 그 얘기는 오빠한테 해. 형한테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형수님이 형을 설득해 주셔야 해요. 나도 해봤어. 하지만 오빠 고집이 너무 세. 형수님, 이러다가 형수님 건강 망가져요. 그리고 형이랑 사이도 나빠질 거예요. 그건 걱정이긴 해. 형수님, 한 번만 요양원 같이 가서 보시죠.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알았어. 오빠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고맙습니다, 형수님.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민호가 전화했어요. 민호가? 뭐래? 요양원 한번 같이 가보자고. 또 그 소리야? 안 간다고 했잖아. 여보, 한 번만 가봐요. 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나는 관심 없어. 여보,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당신을 위해서? 무슨 소리야? 여보, 나 정말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라고 언제까지 말할 거예요? 어머니 상태는 점점 나빠지실 건데. 그래도, 여보, 제발. 한 번만 가봐요. 제발.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가보자.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거야. 고마워요, 여보. 수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오빠 설득했어.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정말요? 형수님, 고맙습니다. 토요일 민준이 부부와 민호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요양원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여기가 1인실입니다. 방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침대, 옷장, TV, 개인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식당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실입니다. 프로그램실에서는 어르신들이 미술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인지치료 프로그램,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치매 환자 케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밤에 배회하는 경우는요? 밤에도 요양보호사가 있어서 어르신들을 케어합니다. CCTV도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학대 같은 건 없나요? 저희는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CCTV로 관리하며 가족분들께서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상담실로 갔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인실 기준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2인실은 250만 원, 4인실은 200만 원입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네요. 어르신 한 분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은 20% 정도로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보험이요? 네,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럼 실제로는 얼마 정도 내는 거죠? 1인실 기준으로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입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부담 가능하지 않아요, 형?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후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형,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괜찮긴 한데. 형, 솔직히 말해봐.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지 않아? 그건 내 생각이고.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당신도?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당신이 힘들면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당신은 회사 다녀야 하잖아요. 결국 저 혼자 감당해야 해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아. 치매 환자 간병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해. 형수님 혼자서는 불가능해. 그래도 엄마를 여기 두고 가는 건 형,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거야. 민준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해보자. 일주일 해보고 정말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여보, 제발 일주일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진은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일주일?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그날 밤 어머니는 또 밤중에 배회하셨습니다. 수진은 일어나서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고맙다. 근데 너 누구니? 수진이에요, 어머니. 아, 수진이구나.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수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일주일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날 월요일. 민준이는 출근하고 수진은 다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응, 고맙다. 식사 후 수진은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너 누구야? 내 집에 왜 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 며느리 수진이에요. 거짓말. 나가, 나가. 어머니는 수진을 밀쳤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잠시 후 어머니는 진정하셨습니다. 어머, 수진아. 너 왜 울고 있니?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저를 도둑이라고. 내가 언제? 방금요.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미쳤나 봐.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수진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저를 도둑이라고 하시면서 밀쳤어요. 뭐, 엄마가? 네,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제발 요양원 보내주세요. 당신 진정해. 엄마가 그런 거 아니야. 병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아요. 병 때문인 거.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빨리 갈게. 민준이는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지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제발 요양원 보내주세요. 민준이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아. 여보, 제발. 알았어. 요양원 알아보자.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고마워요, 여보. 그날 저녁 민준이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형, 무슨 일이야? 저번에 간 요양원 다시 연락해봐. 형, 정말? 응, 엄마를 거기 모시기로 했어. 형, 잘 결정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1인실로 해. 그리고 비용은 우리 반반 내자. 알았어, 형.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도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형,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민준이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왜 민준아? 엄마, 죄송한데.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요양원? 네,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괜찮다, 민준아. 엄마가 이해해. 엄마, 엄마도 알아.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 거, 특히 수진이한테. 아니에요, 엄마. 짐이 아니에요. 괜찮아. 요양원도 나쁘지 않을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원 입소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짐을 싸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여보, 이 옷들도 가져가야 하나요? 네, 계절별로 다 챙겨야죠. 짐을 싸는 내내 민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자주 면회 가면 돼요. 그래야지. 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짐 다 챙겼어요. 그래, 고맙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됐어. 그런데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떨리네. 엄마, 걱정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알아. 차에 짐을 싣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요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오셨네요. 응.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민호구나. 너도 왔니? 네, 엄마. 함께 들어가려고요.
고맙다. 요양원 입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서류 작성, 건강검진, 방 배정. 어머님 방은 3층 302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한 1인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으로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죠? 좋네, 좋아. 여기가 침대고 여기가 옷장이에요.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희가 짐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들은 어머니의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고 사진들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 사진들 보면서 우리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민준이와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담당 요양보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층을 담당하는 김미숙 요양보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어머님을 돌봐드릴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식사 시간은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입니다. 제가 모시러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머님 상태에 맞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가족분들, 면회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시간 제한 없이 오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요양보호사가 나간 후 가족들은 어머니와 함께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알았어. 우리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너희들 가도 돼. 엄마 괜찮아. 엄마,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아니야, 가라. 너희들도 바쁘잖아. 엄마, 가라니까.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알겠어요, 엄마. 그럼 내일 올게요. 그래. 가족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형, 잘한 거예요. 형수님을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도.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네. 저도 그래요, 형.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이는 룸미러로 요양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편 어머니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어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 그리고 편지 한 통. 어머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이,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요양원에 있을 거야. 놀랐니? 엄마가 이미 준비를 해뒀다는 게. 어머니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앉아요? 잠이 안 와. 엄마 생각하세요? 응. 엄마가 지금 혼자 계실 텐데. 여보, 엄마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도 처음이잖아.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실까. 내일 아침에 가보죠. 그래야겠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부부는 일찍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밤에 잠 못 주무셨죠? 아니야, 잘 잤다니까. 아침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무엇 드셨어요? 뭘 먹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민준이는 요양보호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하셨나요? 네, 하셨어요. 근데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새로운 환경이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며칠 지나면 적응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는 어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밥 잘 드셔야 해요. 응, 알았어. 엄마, 오늘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무슨 프로그램? 아침에 미술 치료가 있대요. 미술? 엄마는 그림 못 그려. 괜찮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래요. 그래, 해볼게. 오전 10시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어머님, 프로그램 시간이에요. 알았어.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를 따라 프로그램실로 갔습니다. 프로그램실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대부분 치매 환자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강사가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색칠하기를 할 거예요. 이 그림에 색을 칠해보세요. 어머니 앞에 놓인 그림은 꽃그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색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어제 왔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그러세요. 여기 괜찮아요. 밥도 잘 나오고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그래요? 네,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 부부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요양보호사가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식당에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 앞에 놓인 식사는 밥, 국, 반찬 3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응, 먹을게. 하지만 어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그만두셨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드세요. 배불러.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퇴근 후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밥은 잘 드셨어요? 응. 프로그램은 참여하셨어요? 했어.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요양보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떠세요? 글쎄요,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프로그램 참여도 소극적이세요. 그리고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집에요? 네, 자기 집으로 가야 한다고. 아들들이 기다린다고. 민준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왜? 엄마, 여기 적응하셔야 해요. 민준아,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제발 집에 보내줘. 엄마, 여기가 더 좋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간병도 받으시고.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엄마, 집에서는 제대로 케어를 못 받아요. 케어? 엄마는 케어 필요 없어.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치매시잖아요.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치매? 엄마가 무슨 치매야? 엄마 멀쩡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돼? 너희들이 엄마를 여기 가둬놨잖아. 엄마, 가둔 게 아니에요. 가둔 거 맞아.
엄마 의사도 안 물어보고. 엄마도 동의하셨잖아요. 나는 동의 안 했어. 너희들이 억지로 데려온 거야. 민준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반응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나는 여기 싫어. 집에 보내줘. 엄마, 보내달라고.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민준아, 제발. 엄마 집에 보내줘. 엄마, 제발. 민준이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민준이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형. 그게 아니라 진짜 힘들어 하세요. 형, 조금만 기다려봐요. 만약에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어떡해? 그래도 요양원에 계셔야 해요. 형수님을 생각해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 형, 처음에는 다 그래요. 나중에는 적응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식사 시간이에요. 배고파. 그럼 식당 가시죠. 싫어, 안 가. 어머님, 드셔야죠. 배고프면 방으로 가져다 줘. 어머님, 규칙상 식당에서 드셔야 해요. 규칙? 무슨 규칙? 나는 죄수야. 어머님, 나 여기 감옥에 갇혔어. 나 좀 내보내줘. 요양보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나는 집에 갈 거야. 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집이야, 집. 내 집에 가야 해. 어머님, 안 돼요.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왜 막아? 비켜. 어머님,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나 좀 내보내달라고. 어머니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양원에서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갈게요. 민준이는 회사를 조퇴하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민준아. 어머니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아, 엄마 집에 데려가줘. 엄마, 제발, 엄마 여기 못 있겠어. 엄마, 진정하세요. 나 여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민준이는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한가요? 적응을 전혀 못하시고 탈출 시도를 계속하세요. 이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요? 네, 정신과 약을 처방받으시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안전한가요? 의사 처방하에 하는 거니까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족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준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세요.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와 수진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요양원에서 엄마한테 약을 먹이자고 하네. 무슨 약요? 정신과 약, 진정제 같은 거. 그게 필요한가요? 엄마가 적응을 못하시고 계속 탈출하려고 하신대. 그럼 먹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진짜 엄마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 여보, 약 안 드시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약으로 진정시키는 게 맞는 건가? 여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민준이는 민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요양원에서 엄마한테 약을 먹이자는데. 무슨 약? 정신과 약. 엄마가 적응을 못 하시니까. 그럼 먹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형, 전문가들 판단을 믿어야죠. 그래도 불안해. 형, 약 안 드시면 엄마가 더 힘드실 거예요. 민준이는 결국 약물 치료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면회를 갔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 아, 엄마, 저예요. 민준이요. 아, 민준이. 엄마, 오늘 어떠세요? 졸려. 자꾸 졸려. 약 드셔서 그래요. 약? 무슨 약? 진정제요. 엄마가 힘들어 하셔서. 나, 약, 안 먹고 싶어. 엄마, 드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민준이는 요양보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왜 저러세요? 약 때문에 졸리실 거예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는 계속 졸려 하셨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탈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적응해서가 아니라 약 때문에 기력이 없어서였습니다. 엄마, 오늘 프로그램 참여하셨어요? 못했어. 너무 졸려서. 엄마, 좀 참고 나가세요. 힘들어. 자고 싶어. 민준이는 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루 종일 주무세요. 약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약을 줄이면 다시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민준이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를 다시 우리 집으로 모셔올까? 여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여보, 우리가 힘들었던 거 벌써 잊었어요? 안 잊었어. 하지만 엄마가 저렇게 약에 취해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보 안 돼요. 저는 다시는 못해요. 당신, 여보 제발. 저도 사람이에요. 한 번은 했지만 두 번은 못해요. 알았어, 알았어.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걸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게 정말 엄마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다음 날 민준이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야, 엄마 상태 봤어? 네, 형.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약 때문이야. 약을 너무 많이 드셔. 그럼 약을 줄이면 되잖아요. 줄이면 다시 탈출하려고 하신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민호야, 우리가 잘한 걸까? 형, 무슨 소리예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형이 먼저 요양원 보내기로 했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 형, 처음에 형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효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래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엄마를 보니까 내 결정이 정말 옳았는지 의문이 들어. 형,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다시 형이 모시겠다고요? 그건 수진이가 안 된다고 해. 당연하죠. 형수님도 한계가 있으시니까. 그럼 어떡해? 형,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네, 현실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형, 그럼 형이 회사 그만두고 엄마 모실 거예요? 아니면 나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
우리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요양원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형,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 민준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민준아, 엄마 미안해요. 뭐가? 엄마를 여기 보내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이해해. 엄마, 엄마는 너희들이 짐이 되기 싫었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아니에요, 엄마. 짐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 엄마, 민준아, 엄마 하나 부탁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 서랍 좀 열어봐. 서랍이요? 응, 거기 봉투가 하나 있을 거야. 민준이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요? 응, 그거. 이게 뭔데요? 열어봐. 민준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민준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이,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요양원에 있을 거야. 민준이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끝까지 읽어봐. 민준이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3년 전부터. 민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이,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요양원에 있을 거야. 놀랐지? 엄마가 미리 준비를 해뒀다는 게. 엄마는 3년 전에 치매 증상을 처음 느꼈어.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깜빡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걸 느꼈어. 그래서 엄마는 혼자 병원에 갔어. 너희들한테는 말 안 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 초기 치매 증세가 보인다고. 지금부터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악화될 거라고. 그날 밤 엄마는 많이 울었어. 내가 치매에 걸리다니. 너희들한테 짐이 되다니.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너희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내가 스스로 내 미래를 정하겠다고. 엄마는 여러 요양원을 알아봤어. 시설도 보고 프로그램도 확인하고 비용도 계산했어.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지. 바로 지금 엄마가 있는 이 요양원이야. 2년 전 엄마는 이 요양원과 계약을 했어. 사전 계약이라는 게 있더라. 미리 계약하고 보증금을 내면 나중에 입소할 때 우선권을 준다고. 엄마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보증금을 냈어. 그리고 매달 들어갈 비용도 계산해뒀어. 엄마한테는 돈이 좀 있어. 아버지 보험금 그리고 엄마가 모아둔 돈. 충분히 10년은 이 요양원에서 지낼 수 있어. 민준이는 깜짝 놀라며 뒤에 있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요양원 사전 계약서, 통장 사본, 보험금 증서,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를 거야. 엄마가 이런 준비를 했다는 걸.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말하면 너희들이 반대할 거잖아. 특히 민준이 너는 무조건 자기가 모시겠다고 할 게 뻔했어. 그래서 엄마는 기다렸어.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가족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엄마는 알고 있었어. 민준이 너는 수진이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할 거라는 걸. 그리고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또 민우, 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거라는 것도. 요양원을 제안하고 형이랑 싸울 거라는 것도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엄마도 할아버지를 모셨거든. 30년 전에.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아버지는 회사 다니고 엄마는 혼자서 할아버지를 돌봤지. 식사 준비하고 화장실 모시고 목욕시키고 밤에 배회하면 일어나서 모시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그러다가 엄마가 쓰러졌어. 과로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 그때 아버지가 결정했어.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셨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너희는 어려서 몰랐겠지만 할아버지는 마지막 5년을 요양원에서 보내셨어. 처음에는 엄마도 죄책감이 들었어. 시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서. 하지만 요양원에 모신 후 할아버지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 규칙적인 식사, 전문적인 케어,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 그리고 엄마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 집안일도 하고 너희들도 제대로 돌볼 수 있었지. 그때 엄마는 깨달았어.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걸.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모두를 위해 더 낫다는 걸.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내가 치매에 걸리면 요양원에 가겠다고. 너희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민준아, 너는 착한 아이야. 엄마를 끝까지 모시려고 할 거야. 하지만 그건 너와 수진이를 힘들게 할 뿐이야. 민호야, 너는 현실적인 아이야. 요양원을 제안할 거야. 하지만 형한테 욕을 먹고 죄책감을 느낄 거야. 그래서 엄마가 미리 결정해 둔 거야. 너희들이 싸우지 않게. 너희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이건 너희들의 결정이 아니라 엄마의 결정이야.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엄마는 요양원에서 지낼 거야.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면회 오면 돼. 그리고 엄마 얼굴 보고 가면 돼.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살면서 가끔 엄마를 찾아주는 것. 민준아, 수진이 직장 다시 다니게 해줘. 수진이도 자기 인생이 있어. 민호야, 형이랑 싸우지 마. 너희 둘 다 엄마를 사랑하는 거 엄마는 알아. 그리고 너희 둘 다 기억해. 효도는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부모의 짐을 떠안는 게 아니라.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라. 그게 진짜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야.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사랑한다. 민준아, 민호야. 너희들의 엄마가. 민준이는 편지를 다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아. 엄마,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너희들이 반대할 거잖아.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민준아, 엄마는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현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엄마, 민준아, 엄마를 용서해 줄래? 무슨 말씀이세요? 용서는 제가 받아야죠. 민준이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저는 엄마를 효자 노릇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야, 너는 충분히 효자야.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만 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민준아, 내가 엄마를 집으로 모시려고 한 것도 효도야. 요양원을 반대한 것도 효도야. 하지만 결국 요양원에 모셨잖아요. 그게 맞는 선택이야.
엄마도 원하는 거고. 엄마, 민준아, 이제 그만 괴로워해. 엄마는 괜찮아. 민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민호한테도 알려야 해요. 그래, 알려줘.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요. 왜요? 당장 요양원으로 와.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할게. 빨리 와. 알았어요. 30분 후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는 편지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이게 뭔데요? 엄마가 쓰신 편지야. 민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진짜야. 서류도 다 있어. 민호도 봉투 안의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3년 전부터요? 응. 2년 전에 계약하셨다고요? 그래. 민호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괜찮아, 민호야.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편의를 위한 거였어요. 아니야, 민호야. 너는 옳은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형이랑 싸웠어요. 형을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너희 둘 다 엄마를 사랑했어.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민준이와 민호는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아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효자인 줄 알았어요. 엄마를 직접 모시겠다고 큰 소리 쳤죠. 하지만 결국 수진이한테 다 떠넘겼어요. 민준아, 저는 수진이 직장까지 그만두게 했어요. 수진이 인생은 생각도 안 하고 너는 최선을 다했어.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효자라는 이미지를 지키려고. 민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민호야. 하지만 결국 제 편의만 생각한 거예요. 제가 편하려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거예요. 아니야, 민호야. 너는 옳은 판단을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형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기적인 건 저였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심한 말 많이 했어. 아니에요, 형. 제가 형을 이해 못했어요. 나도 너를 이해 못했어. 형? 두 형제는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화해했구나.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 앞에서 싸웠어요. 괜찮아. 형제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지. 하지만 엄마를 두고 싸우는 건 잘못이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둘 다 엄마를 사랑했어. 그걸로 충분해. 엄마, 민준아, 민호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요, 엄마? 앞으로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엄마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야. 네, 엄마. 약속할게요. 민호야, 너도? 네, 엄마. 약속할게요. 고맙다. 엄마, 그런데 정말 여기 계실 거예요? 응,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엄마 약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조절하면 돼. 정말요? 응. 엄마가 직접 얘기할게. 엄마, 그럼 저희는 뭘 하면 돼요? 자주 면회 와. 그리고 엄마 얼굴 보고 가.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그것만요? 응. 그리고 너희들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진짜 효도야. 엄마.
민준아, 수진이한테 직장 다시 다니라고 해. 알겠어요, 엄마. 민호야, 너도 내일 열심히 해. 회사 잘 키워. 네, 엄마. 그리고 너희 둘이 엄마 비용 반반 낼 필요 없어. 엄마한테 돈 있어. 엄마, 그래도. 아니야. 엄마 돈으로 엄마가 지낼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 돈으로 너희들 가족 잘 살아. 하지만 엄마. 민준아, 엄마 말 들어. 이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 민호야, 너도. 네, 엄마. 그날 밤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3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대. 정말요? 응. 이 편지 읽어봐. 수진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응. 우리를 위해서. 여보, 저 정말 죄송해요. 당신이 왜 미안해? 저는 어머니를 모시기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양원 보내달라고 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결국 요양원을 선택했잖아. 하지만 저는 며느리로서 실격이에요.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아무도 당신을 탓할 수 없어. 여보. 그리고 엄마가 당신 직장 다시 다니래. 정말요? 응. 엄마가 그러시더라. 수진이도 자기 인생이 있다고. 수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다니. 당신 회사에 연락해봐. 복직할 수 있는지. 정말 괜찮을까요? 응. 엄마가 원하시는 거야. 고마워요, 여보. 내가 왜 고마워? 나야말로 미안해. 당신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어. 아니에요. 저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한편 민호도 집에서 아내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대. 정말요? 응. 이 편지 읽어봐. 지연은 편지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치? 우리가 싸우지 않게 미리 준비해 두셨어. 당신, 이제 형님이랑 화해했어요? 응. 형이랑 껴안고 울었어. 다행이네요. 나는 내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국 내 편의만 생각한 거였어. 당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고마워, 여보. 다음 날 민준이는 요양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 약 좀 줄일 수 있나요? 갑자기 왜요? 너무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약을 줄이면 다시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도 원하세요. 어머님이요? 네. 어머니가 직접 원하세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약 줄여달라고 했어요. 고맙다, 민준아.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고맙다. 그리고 엄마, 일주일에 3번은 올게요. 그렇게 자주 안 와도 돼.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민준아, 엄마 얼굴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호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도 일주일에 2번은 올게요. 민호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저도 엄마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고맙구나. 엄마, 제가 회사에서 가까운 맛집 찾았어요. 다음에 외출하실 때 같이 가요. 그래, 좋다.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머니의 약이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요? 응, 훨씬 나아. 정신도 맑아지고. 다행이다. 민준아, 고맙다. 뭐가요? 내 말 들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어머니는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원예 치료, 식사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방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산책 가실래요? 좋아요. 어머니는 조금씩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한 달 후 민준이가 면회를 왔을 때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응, 오늘 미술 치료에서 그림 그렸거든.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 정말요? 보여주세요. 어머니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꽃 그림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엄마, 진짜 잘 그리셨네요. 그치? 엄마도 뿌듯해. 민준이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를 위한 선택이었구나. 민호도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과일이요. 어머, 고맙다. 민호야.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있고. 다행이네요. 민호야, 엄마 여기서 행복해. 정말요? 응.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 민호야, 걱정 마.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저녁 민준이와 민호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그러게요, 형. 얼굴도 밝아지시고. 우리가 잘한 것 같아. 네, 형.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 거니까. 그래, 엄마가 선택하신 거니까. 형,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그래야지. 형제끼리 자주 만나야지. 형,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저녁 대접할게요. 그래, 갈게. 두 형제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시고 오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박 여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김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그래요, 나가요. 어머니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 꽃 이름이 뭐예요? 튤립이에요. 예쁘죠? 예쁘네요. 어머니는 꽃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꽃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쵸? 자연은 사람 마음을 치유해줘요. 그러게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옆방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산책 다녀오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저도 나갔다 왔어요. 오늘 점심 후에 원예 치료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요, 같이 가요. 어머니는 이제 친구들도 생겼고 하루 일과도 생겼습니다. 점심 식사 후 어머니는 원예 치료실로 갔습니다. 오늘은 화분에 꽃을 심어볼 거예요.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흙을 만지며 꽃을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깊이 심으세요. 네. 꽃을 다 심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예쁘게 잘 심으셨네요. 고마워요. 어머니는 화분을 방으로 가져가 창가에 놓았습니다. 이 꽃을 보면서 민준이, 민호 생각해야지. 저녁 시간 민준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머, 민준이 왔구나.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오늘 원예 치료에서 꽃 심었어. 어머니는 창가의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봐. 예쁘지?
와, 진짜 예쁘네요. 엄마가 심으신 거예요? 응, 엄마가 직접 심었어. 대단하시네요. 그치? 엄마도 뿌듯해. 민준이는 어머니의 밝은 얼굴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엄마, 식사는 잘하세요? 응, 요즘 입맛이 돌아왔어. 밥도 잘 먹어. 다행이네요. 민준아, 수진이는 요즘 어때? 수진이요? 잘 지내요. 직장 다시 다니는데 좋아해요. 다행이다.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왜 미안해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짐이 됐잖아.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도 어머니 걱정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올 거래요. 그래, 고맙다. 민준아, 애들은 잘 지내? 준서랑 서연이요? 잘 지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애들도 다음에 데리고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네, 엄마. 민준이는 1시간 정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은 민호가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민호야.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떡이요. 어머, 고맙다. 민호야. 엄마, 요즘 프로그램은 잘 참여하세요? 응, 매일 참여해. 재미있어. 다행이네요. 민호야, 회사는 잘 돼가? 네, 엄마. 요즘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열심히 해라. 네, 엄마. 민호야, 지연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왜요, 엄마? 엄마를 이해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그래도 고맙지.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여기 커피 맛있죠? 응, 맛있어. 엄마, 다음에 외출해서 맛집 갈까요? 그래, 좋아. 엄마, 어디 가고 싶으세요? 글쎄, 어디가 좋을까? 엄마가 좋아하시던 한정식집 어때요? 아, 거기 좋지. 가자. 네, 다음 주에 형이랑 같이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정말요? 네, 규칙적인 생활과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가족분들의 꾸준한 면회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이와 민호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이 함께 왔습니다. 수진이, 준서, 서연, 지연이까지. 할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 준서 왔구나. 서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어머, 정말? 우리 손자 대단하네. 할머니, 저도 반에서 3등 했어요. 우리 손녀도 대단해. 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요양원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수진이가 커피를 드렸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어머니, 요즘 일은 어때요? 좋아. 오랜만에 일하니까 재미있어. 다행이네요. 수진아, 미안해. 너한테 힘든 일 시켰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배운 게 많아요. 그래. 네, 어머니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고맙다, 수진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의 아내 지연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지연아?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 네, 부모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지연아,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가족들은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중기 치매로 진행되었습니다. 가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요. 민준이? 누구? 엄마, 아들이에요. 아, 아들. 민준이. 네, 엄마. 저예요.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엄마. 민준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어머니는 민준이를 알아볼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가요. 응, 좋아. 민준이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원에는 또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꽃 예쁘죠? 예뻐. 어머니는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민준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소중하구나. 엄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민호도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누구? 아, 엄마, 저 민호예요. 작은 아들. 민호. 작은 아들. 네, 엄마. 어머니는 한참을 민호를 바라보시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 참 착하지. 엄마. 민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제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드실래요? 응, 먹을게. 민호는 어머니께 과일을 깎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드셨습니다. 맛있어. 다행이네요, 엄마. 민호야. 고맙다. 뭐가요, 엄마? 엄마를 버리지 않아서.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버리다니요. 엄마가 짐인데. 아니에요, 엄마. 짐이 아니에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요양원에서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갈게요. 민준이는 민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상태가 안 좋대. 빨리 와. 알았어, 형. 지금 갈게. 두 형제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민준아, 민호야. 네, 엄마. 저희 여기 있어요. 다행이다. 너희들 보고 싶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엄마,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엄마.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어? 엄마, 저희가 뭘 했다고요? 자주 찾아와줘서 고마워. 엄마, 당연한 거예요. 민호야, 너도 고맙다. 엄마, 너희 둘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리고 너희 가족들 잘 챙겨라. 알겠어요, 엄마. 어머니는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민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는 후회 없어.
엄마,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네, 엄마.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한 거야. 엄마, 너희들 탓하지 마. 너희들 잘못 없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 방식대로 내 마지막을 살기로. 엄마, 그게 엄마한테는 최선이었어.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한다. 민준아, 민호야. 엄마,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저희도 사랑해요. 행복했다. 너희들 엄마로 태어나서. 엄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민준이와 민호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참 강한 분이셨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가족들을 배려하셨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메시지를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메시지요?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그 메시지 말입니다. 민준이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두 형제는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형, 이거 봐. 뭔데? 엄마가 심으셨던 화분이야. 화분에는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키우신 거네. 응, 가져가자. 우리 집에. 그래. 두 형제는 화분과 어머니의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형, 이거 뭐야? 편지네. 민준이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이,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지. 너희들 울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요양원에서의 시간들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했어.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자주 찾아와줘서. 엄마는 너희들한테 마지막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거야. 너희들 엄마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엄마 뜻을 받아들여줘서. 민준아, 너는 참 착한 아들이었어. 엄마를 끝까지 모시려고 했던 그 마음, 엄마는 알아.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인 것도 용기였어. 수진이를 생각한 것도 옳은 선택이었어. 민호야, 너도 참 착한 아들이었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 엄마는 이해해. 형을 설득한 것도, 요양원을 알아본 것도 모두 엄마를 위한 거였잖아. 너희 둘 다 엄마를 사랑했어.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엄마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효도는 부모를 무조건 집에서 모시는 게 아니야. 효도는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때로는 요양원이 답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너희들은 충분히 효자였어. 자주 찾아와줘서 함께 시간을 보내줘서. 그게 진짜 효도야. 그리고 기억해. 부모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내 마지막을 내가 정할 권리. 그게 존엄이야. 그게 인간다움이야. 너희들 앞으로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가족들 잘 챙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게 엄마가 가장 바라는 거야. 사랑한다. 민준아, 민호야. 너희들을 낳아서 키워서 너희들의 엄마로 살아서 행복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또 만나자. 저 세상에서.
너희들의 엄마가. 민준이와 민호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형, 민호야, 우리 엄마처럼 살자. 그래, 당당하게. 우리 방식대로.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이 교훈을 물려주자. 응,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두 형제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1년 후, 민준이와 민호는 어머니 기일에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가족들 잘 챙기고. 그리고 엄마, 저는 이제 알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효도가 뭔지,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뭔지. 민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두 형제는 어머니 묘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나도 보고 싶다. 두 형제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그 말의 무게를,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효도가 무엇인지, 부모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집에서 모시는 것도 효도,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효도입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감사합니다.